일본 정부가 기어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번 정화를 거친 뒤 바닷물에 희석해 장기간에 걸쳐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とっても心配です。もう子供たちと海には行けないし、お魚は食べれないと思ってます。 자,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오늘은 안녕하지는 못한 것 같아.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매우 화를 낼 것 같은 곧단 기분이 처음부터 드네. 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다 방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 장관은 13일 오염수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따위에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분개했다면서 산케이 신문이 이렇게 알렸습니다. 나 이 쓰레기 것들 진짜 여러분 오늘은 좀 화를 같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응? 국제사회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엄청나게 반대가 지금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특히 이제 후쿠시마현 금방 이제 바닷가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 어민들 포함해서 일본 내 바다방류 반대 서명도 42만여 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경제 산업성이 지금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거 다 무시합니다. 일본은. 다 무시하지 뭐 얘네가. 일본 여러분, 일본 이제 후진국, 응? 후진국 후졌어. 미안합니다. 이 방류를 하려고 하는 지금 그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기술로 이제 3중 수소만 남게 처리했다고 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일단 기술이 없어요, 여러분. 현재 ALPS 기술로는 방사성 물질 수위를 방류 기준치 수준으로 낮출 수가 없어요. 얘네 지금 현재 기술로는. 근데 뻔히 그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그냥 우기는 거지 뭐. 얘들 일이 우기는 거잖아. 얘 우기려고 태어났나 봐. 그래서 우길기인가? 미안합니다.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 다른 나라를 전부 다 전 세계가 비난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미국만 일본 손을 들어줘. 미국이 얼마나 쓰레기인 나라인지는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얘기할 거 아니니까. 자, 문제는 얘네들이 지금 오염수를 이제 방류를 2년 후부터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시작을 진짜로 하면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무슨 뭐 해류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뭐 2년이 걸린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2년 후에는 안전하니? 결국은 그 우리가 다 먹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리고 바다가 여기서 맹돌아? 일본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맹도냐고. 전 세계 바다로 흘러나갈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뭐 2년 후가 됐던 6개월이 됐던 그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방류를 딱 시작을 한다. 그때부터 여러분, 일본이랑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동해에서 나오는 물고기들, 여러분들 그거 먹겠습니까? 나 안 먹을 것 같은데? 당장 피해보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니까요. 개뻘짓들은 일본 것들이 다 저질러 놓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 새끼들은 지금 지들 살겠다고 다 같이 죽자고 하는 거야. 얘들이 지금 왜 이럴까? 이 오염수를 저장하던 저장 탱크가 거의 꽉 찼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저장할 수 있는 양이.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인 사람의 그냥 아주 상식적인 사고라면은 탱크를 더 줘야지. 그 상식 아닙니까? 얘들은 안 해. 왜? 돈이 아깝거든. 돈이 없어. 그 탱크를 지으려면 땅을 또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탱크를 짓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거를 돈으로 다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게다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비용이 없습니다. 비용이. 정부가 지금 돈이 없느냐? 물론 지금 일본은 그 정부 자체도 돈은 없어요. 오랫동안 얘네들은 그 국가 재정 상태는 지금 계속해서 악화가 되어 왔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야. 일본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거대한 그 전력 회사 중에 하나인 도쿄 전력이 관리를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더 이상 관리를 할 돈이 없는 거야. 일본은 한 5년 전부터 전력 공급 회사가 민영화가 돼 있습니다. 올 3월 24일에
1위 전력기업 F파워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도산을 해버렸어요. 얘네들이 전력사업을 그 민영화를 시켜놓고 나면서부터 그동안 전문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오던 그 회사 말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온라인 쇼핑몰, 뭐 이동통신사, 뭐 석유회사 막 이딴 전문적으로 하지 않던 애들도 다 뛰어들 수 있게 만들어버렸어요. 일본에 도매 전력 거래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같은 가격으로 도매로 이제 전력을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지들끼리 막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동통신사 하던 애들은 막 자기네도 원래 하던 방식으로 저희 전기를 써주시면 6개월간 공짜로 전기를 드리겠습니다. 막 이딴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을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벤트 할인 뭐 요금제 이런 걸 엄청나게 뿌려댔단 말입니다. 처음엔 좋았지. 일본 사람들이 골랐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조금씩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도매상에서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를 못했어요. 이 도매가가 엄청나게 치솟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 전기 요금 폭탄 고지서가 막 날라들고 이런 얘기 막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도 사실은 일본은 전기세가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 국영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바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전력 공급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이고 죽어가고 있는 전력회사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전력 공급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전부 다 또 줄도산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지금 멈춰있는 원자로까지 돌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방출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씩. 마치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있었잖아.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중에서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야 조금씩 싸서 말려. 여러분 이런 선생님 없었어? 있었잖아. 너무 옛날 얘기인가? 요즘에 학교 다니는 사람도 모르겠다. 옛날에 그랬다고. 우리 좀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이럴 때. 야, 조금씩 싸서 말려도 그 오줌이 어디 가니? 다 내 팬티에 묻는 거 아닙니까? 뭐, 지네들은 이딴 얘기를 합니다. 막 몇십 배로 희석을 시켜갖고 우리는 버릴 거다. 그럼 괜찮다. 야, 장난하냐, 지금? 이것들이 우리를 무슨 돼지로 하나. 야, 위스키가 한 잔이 있는데, 그거를 얼음에다가 타먹어서 한 잔을 다 먹으면 어차피 한 잔 다 먹는 거지. 얼음에 타갖고 한 잔짜리를 10잔에 나눠 먹으면은 위스키 한 잔을 안 먹은 거니? 자,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시장이나 뭐 마트 가가지고 먹거리를 어떻게 골라서 먹습니까? 또 최근에 또 한번 엄청나게 충격적인 영상이 돌지 않았습니까? 미친놈아. 왜 빨아먹고 거길 들어가냐고. 나 이해를 못하겠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응? 그 이후로 절대 뭐 인터넷에서 시켜 먹지 않는다. 식당에 가서 김치를 절대 먹지 않는다. 그거 보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이제 일본 놈 새끼들이 지금 발표를 하고 나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조금씩 얘들은 흘려버린 그 오염수가 그 양만 해도 엄청 날 거예요. 우리 동해에서 나오는 수산물들은 안전한가?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한테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신치마치 항입니다. 이곳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킬로그램당 500베크렐, 일본 식품 기준치의 5배, 후쿠시마현 기준치의 10배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국기사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안전 관리하고 방사능의 국내 해역 유입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2011년 3월부터 21년 2월 23일까지 검사한 국내산 수산물 17,080건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근데 믿음이 좀 가십니까?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과연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상하게 후쿠시마에서는 거의 5배 기준치, 그것도 쟤네들이 정해놓은 기준치 5배 정도 이상의 세슘이 검출이 됐는데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잡힌 고기는 멀쩡하다? 얘네들 거기다 선 긋고 이렇게 서로 안 넘어오나? 일본 그 고기들하고 우리나라 물고기들하고 뭐 서로 이게 있나?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잡은 고기들은 전부 다 문제가 없다는 거야. 전부 다. 난 이런 게 좀 약간 믿음이 안 가요. 내가 너무 의심만 하나? 자, 그래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드릴까요? 아, 담당자분이 아직 안 오셨나요? 아까 전화를 드렸었는데. 실례지만 어디신가요? 아, 그냥 저기 아까 궁금한 게 좀 있어갖고 일반 시민인데 뭐 좀 여쭤보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국내에서 잡히는 수산물이라고 보통 이제 뭐 동해 쪽도 많이 있을 텐데 일본 쪽이랑 가깝잖아요. 네, 지금 아까 내용을 보니까 국내산 수산물이 한 17,000여 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요게 그러면은 이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된 건가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어떤 것 때문에? 저희 정보 공개 자료를 보셨다고 하셨나요?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건 별로 뭔가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제가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잡힌 수산물 중에서 방사능 검사가 수치가 이상이 없다는 걸 이제 검사를 하시잖아요. 담당 부서에서요. 네네. 그 검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아니 근데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연간 계획에 따라서 그 방사능 검사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방사능 수치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적합과 부적합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뭐 수치 기준보다도 뭐 그냥 일반 시민이라 그건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갖고 전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몇 마리, 그러니까 몇 %를 검사를 하는지 이제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는 저희 그쪽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뭐 전문적인 걸 원하는 건 아닌데. 네,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 언제쯤 그럼 주시나요? 예, 저희가 바로 연락을 지금 저희가 사실 좀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선생님. 아, 투분내로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죄송한데 성함 한 번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에요. 아, 네. 선생님이시고 연락 가능한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결국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관공서에 전화하면 이거 나만 이렇게 답답한 건가? 저만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응? 일단 이게 내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했나? 이거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자, 물론 지금 일본에서 발표를 한 시기도 시기이고 관련해서 담당 부서들이 아무래도 뭐 이것저것 지금 뭐 많이 신경 쓸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지금 던진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또 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질문인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 물론 이제 뭐 퇴근 시간도 됐고 하니까요. 그래요. 내일 주시겠지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서도 연락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결국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단박에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 직통전화 그 자리에 걸었는데 마침 또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저께 저랑 통화하셨던 담당자분 또 자리에 안 계시고 바쁘신가 봐. 지금 뭐 바쁘지 뭐. 정신없지 뭐.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통화 내용을 제가 좀 공개를 하려고 하다가 개인적으로 너무 원론적인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건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잡히는 우리 수산물들이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때는 파괴 검사이기 때문에 군집 대표 검사를 실시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 식약처 기준에 의해서 2kg에서 3kg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10톤 할 때나 100톤 할 때나 똑같이 2, 3kg입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검사하는 방법들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기준으로 이거를 고시를 하고 있답니다. 식약처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기준을 따라서 이제 검사를 할 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뭐 그 기준이 지금 우리나라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검사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문제가 됐던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 그 이제 기사 사건에 대해 갖고 이제 물어봤더니 생선뿐만이 아니고 해역에서 얼마나 나오는지도 공식 관측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들은 답변 치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원론적이라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속이 시원하진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예, 그 부분은 저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뭐 이러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공식 답변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아니, 목소리가 그대로, 절대 나가진 않죠. 요 부분 좀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무슨 일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정부 기관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답변받은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물론 이제 본인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통화를 했던 그 담당자 분과의 통화 내용, 그리고 오늘 들었던 원론적인 답변 내용, 마지막에 해주신 멘트까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민원문의 통화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렇게 오염수를 통해서 오염수를 넘어서라도 우리 연안으로 올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건, 그래,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잡히는 애들은 다 정상이니까 일단은 믿읍시다. 믿을 수밖에 더 있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산 수산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부산 화로차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한 1, 2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러면 과연 그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또 전화해봤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예전에 왜 막 뉴스 나오고 그랬잖아요. 부산에 화로차 있잖아요. 일본 수입 화로차요. 실컷 트럭만 그냥 겉에만 이렇게 방사능 수치 검사하고 보내고 이래가지고 한창 왜 떠들썩 했었잖아요. 그 화로차 관계는 네네. 식약처 소관이 아니고 관세청에서 그거를 도세 이동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면 그 화로차에 있는 것들을 도세 장치장에다 다 옮겨 입고를 시키면 네네. 그 입고된 그 물건을 저희가 식약처에서 검사관이 나가가지고 방사능 시료를 채취해서 몇 건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바뀐 건가요? 그 절차가 그렇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예. 그러면 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그때 당시 보도에는 화로차가 들어오면은 그냥 통관 절차가 서류를 제출하고 스티커를 내주고. 그거는 이제 관세청에서 이제 어디로 할 거다 하는 것들을 관세청에 서류를 내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관세청에서 이동 허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수산물들은. 네네.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이제 적합하게 되면은 불검출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통관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일본산이라고 돼서 수입이 된 것들은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들만 지금 수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정작 일본산 수산물이 많이 들어오는 부산의 경우
검사 건수가 3년 동안 50건도 안 됩니다. 지금도 한 해 13,000톤 정도의 일본산 수산물이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부산시는 수시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지난달 부산에서 유통된 식품 등에 실시한 방사능 검사 건수입니다. 전체가 58건인데 일본산은 19건, 그것도 모두 가공식품입니다. 수산물은 아예 없습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한 3년치 검사 건수를 봐도요, 이거 단 49건에 불과합니다. 평균 한 달에 한 건꼴인데 불충분한 검사 현실에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정보도 안 줍니다. 걱정이 더 커지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들은 답변에 의하면 일본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방사능 수치에서 기준수 넘어가면은 전부 다 되돌려 보낸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그쵸? 응?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들만 지금 수입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지금 이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약간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본 차가 부산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옵니다. 그럼 원래는 대부분 그 근처에서 지금 막 들어왔으니까 검역을 하고 나서 이 물고기나 이 수산물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리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국내에 이제 유통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화로차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일단 목적지로 그냥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부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통과를 하느냐? 통과는 절차는 진짜 별거 없어요. 서류 제출하면 스티커를 하나 딱 줍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찾아 딱 붙입니다. 그럼 끝이야. 그럼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원자력 안전위에서 만들어 놓은 그 자동 스캐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캐너는 일반 광물이나 뭐 자연 방사능 검지기예요. 그러니까 즉 차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차만 검사가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화로나 이 수산물들은 따로 검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검사를 안 하고 목적지까지 일단 가는 겁니다. 그 목적지가 무슨 뭐 동해가 됐던 뭐 인천이 됐던 어디가 됐던 검사를 안 한 상태에서 일단 이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얘네들이 그 이동을 하면서 온갖 불법이란 불법은 지금 다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화로차에다가 실어온 그 물은 어디 물이겠습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고기를 죽지 말라고 거기다가 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우리나라 땅에다가 다 질질 흘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걔들이. 게다가 방금 전 통화에서 이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검사를 한다는 거. 글쎄,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얘네들이 각 지역으로 가고 그 지역에서 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역에 가기 전까지 얘네들이 과연 그 아무런 꼼수도 안 부리고 걔들이 거기까지 가서 제대로 검사를 맡겠습니까? 당연히 나오겠지, 방사능 수치가. 이것들이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게 됩니다. 매일 부산항에 들어와서 오염수를 수십 톤씩 버리고 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부산으로 들어오는 화로차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바닷물을 같이 가지고 오는데, 화로를 업체에다 넘기고 그 가지고 온 바닷물을 매일 그 부산항에다가 한 53톤씩 무단 방류를 한다 그러거든요. 네. 자,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는 몇 년째 지금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분명히 일본산 수산물 13,0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어디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일본산이라고 써놓은 거 본 적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가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럼 물론 안 사지. 일본산 수산물을 누가 싸먹습니까? 자,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또. 자, 이게 어쩌면 오늘 방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먹고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 지금 일본산 그 수입 수산물 있잖아요. 네. 그 원산지 표시 그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원산지 관련해서는 이제 네. 저희가 그 수산물 품질관리원이 있어요. 네네. 정부기관인데요. 이제 네. 거기서 통과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시도나 시군에서는 이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미표시나 뭐 허위 표시하지 않고 표시를 잘 하고 있는지, 네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주기적으로 점검은 뭐 시장이나 뭐 대형 뭐 마트, 이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곳들 있잖아요. 네네. 그쪽을 위주로 이제 점검은 하고는 있거든요. 그 점검하는 그 기간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뭐 그 계절에 따라서 네. 이제 뭐 수산물이 그 소비가 많은 때는 뭐 김장철에 뭐 굴이라든가 이럴 때는 좀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제가 여쭤본 게 네. 지금까지 그 이제 단속을 해오신 그 네. 기본적인 포맷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 저희가 이제 네. 뭐 그 계절별로도 이제 명절 때는 설 추석 때 이제 집중 단속하고요. 네. 그때는 좀 성수기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계절별로 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연말에도 이렇게 꾸준히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시에서도 나가고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자치구를 통해서도 네. 이제 지속적으로 단속하기에는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 소비자분들이 이제 좀 그거 저희가 단속하는 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는 있거든요. 그러게요. 저희 뭐 저나 뭐 제 주변 저희 네. 일반인들 네네. 입장에서는 그 단속하는 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제가 집 앞에 시장이 있어요. 이게 원산지를 항상 이제 음식점도 그렇게 봐요. 근데 원산지를 보면은 원산지가 절대 바뀌질 않아요. 어디 산이다 이렇게 붙여놓은 게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항상 물건을 파실 때는 원산지가 어느 계절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뭐 수입산이 그러던가요? 국내산이 그래요? 써놓으면은 일단은 무조건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간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믿음도 안 가고 그렇게 일본산 이 수산물이 지금도 꾸준히 지금 수입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네네. 근데 이게 어디 가도 일본산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년 동안. 분명히 수입은 되고 있는데 있을 텐데 그 어디에서도 팔진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안 네. 그래도 지금 제가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네네.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저희도 방향을 잘 잡아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네.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네네. 저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게 이제 좀 의문점을 갖게는 됐거든요. 네네.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이제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이제 해수부나 이런 수산물 품질관리원하고 네. 얘기를 해서 좀 어떻게 된 건지 저희도 이제 좀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단속 방향을 좀 잡아야겠네요. 이거 뭐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사실은 그 시장 하잖아요. 어느 식당에 가도 일본산이 없다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이게 되어야 그러니까 네네. 국민들이 일본 거를 선택을 해서 먹던 먹지 않던 건 자기 그렇죠. 자유지만 선택은 이제 본인 몫인데 예. 일단은 표시를 바르게 해서 그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우리 지자체가 할 일이고 네. 또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또 앞장서서 하실 일이고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민원분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이제 정책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감사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른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건의하실 거나? 예, 없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마지막 통화에서는 그나마 좀 기분 좋게 전화를 끊을 수가 있었어요. 인정을 하잖아, 일단. 본인들의 행정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부분들에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이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다른 거 원합니까? 그냥 깨끗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이거를 먹을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을 할 거 아니냐고.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 놈 새끼들이 저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결국은 국민들이 뒷받침해줘야지. 불매운동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전방위적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을 해서 다시 철회를 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본 놈들과 담합을 해가지고 이익을 받아 챙겼을 누군가. 그런 게 없었으면 어떻게 지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활기를 치고 다니냐고. 불법적으로. 분명히 누군가 봐주지 않으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응?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은 불매운동 다시 활활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산지 항상 의심 가지고 주위에 있는 자주 가는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자주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야지 다들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먹으면 결국 우리 방상 계속 먹고 있는 거야. 속아서 먹는 거 아닙니까? 속아서. 자, 오늘의 결론. 미친 듯이
다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본 정부를 완벽하게 고립시킬 방법은 노재팬 캠페인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관공서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해서 계속 물어봐야 돼. 그래야 공무원 분들께서 평소에도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면 언제든지 대답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야 개선이 되고 조금씩 더 세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개돼지 취급 못 면한다.